연구자들이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어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시간 동안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는데 이 딱 한마디를 한 것 빼고는 이 두 집단의 학생들은 완전히 똑같은 학습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간 동안 공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공부 시작 전에 한 이 한마디 때문에 이 두 집단의 시험 성적이 10% 정도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도대체 연구자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과학적 학습법을 소개해드리는 케네소 대학의 실험심리학자 정경훈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인지과학적 학습 전략의 절반은 수업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3편의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린 예습법 역시 수업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도 바로 이 수업을 잘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업을 잘 듣는다는 게 뭘까요? 어떤 때 우리가 나 수업 잘 들은 것 같은데 하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일까요? 첫째, 주의 집중력을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최상치로 유지할 때. 둘째, 그래서 선생님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새겨듣고 필기록까지 남겼을 때. 셋째, 수업 안에서 들은 거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할 때. 이건 AI나 가능한 일이고 인간 학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만 수업을 들으면 수업을 충분히 잘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의 집중의 측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선생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혹은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을 말씀하실 때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필기라는 측면에서는 속기사처럼 선생님 말씀을 다 받아 적는 게 아니라 교재에는 없는 선생님 설명 중 내용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말씀들을 적어두는 것입니다. 설령 그게 선생님의 농담일지라도 말이죠. 셋째, 마지막 기억과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수업 내용 대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수업에서 한 번 들은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복습을 해야 돼요. 대신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원리구나 하며 그 내용을 납득하고 그 핵심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수업을 잘 듣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수업 시작 직전에 무엇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잘 듣기 위해 수업 직전에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수업 1분 전 어제 예습 과정에서 적어놓은 질문들을 훑어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예습을 마무리하며 적는 질문에는 큰 질문과 작은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질문은 오늘 배울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인지를 적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령 미분이란 무엇인가? 혹은 도대체 미분은 왜 배우나? 영어라면 관계대명사란 무엇인가? 혹은 아까 말한 문장 속 내용 중 일부를 지칭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큰 질문을 적어두신 게 있죠? 그것부터 훑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질문은 오늘 수업 범위를 훑어보시다가 큰 제목, 작은 제목 혹은 그림 같은 것을 보시고 떠오르는 질문들을 적어두신 것 있죠? 그걸 훑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선 여러분은 오늘 수업이 전체적으로는 무슨 내용에 대한 것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즉 주제 파악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무슨 내용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을 배우고 또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을 배우는데 나는 어느 때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준비한 질문들을 확인하는 것은 이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의 주의 집중도를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업 직전에 하셔야 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그건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선생님의 얼굴을 뵙자마자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선생님처럼 이 수업을 곧 가르쳐야 해 라고 스스로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상황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면 나한테 친한 친구 혹은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오늘 학교에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선생님으로부터 들을 이 수업을 내일 그 친구한테 어설프게나마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는 이 마음, 나도 저 선생님처럼 이 수업을 곧 가르쳐야 해 라는 마음을 내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가르칠 마음을 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어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시간 동안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집단에게 조금 다르게 한 그 딱 한마디가 있는데 요 한마디를 빼고는 이 두 집단의 학생들이 완전 똑같은 학습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간 동안 공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공부 시작 전에 한 이 한마디 때문에 이 두 집단의 시험 성적이 10%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도대체 연구자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에게 10%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학생 집단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시간 동안 공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여러분 옆에 있는 학생이랑 똑같이 앉아서 수업을 들었는데도 수업 직전에 일으켜진 이 한 생각 때문에 시험 성적이 10점이나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모르면 굉장히 속상한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은 바로 나도 저 선생님처럼 이 수업을 곧 가르쳐야 해 라는 마음입니다. 이 실험 얘기로 돌아와서 연구자들은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한테는 지금부터 뭔가를 공부하고 직접 시험도 보실 건데 그 시험을 잘 보면 성적에 따라서 약간의 돈도 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고, 다른 그룹의 학생들한테는 지금부터 뭔가를 공부했다가 이따가 올 다른 실험 참가자한테 그 내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실험 참가자가 시험을 잘 보면 그 성적에 따라 약간의 돈도 지급해 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즉, 너 스스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해 보렴 보다 누군가를 잘 가르치기 위해 공부해 보렴이 더 높은 성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뭘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배울 때에는 그 관심사가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걸 놓치면 자기가 가르칠 학생도 가장 중요한 걸 못 배우니까요. 그리고 이건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대목에서 보다 더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한테도 아리송한 그 내용을 곧 누군가한테 설명까지 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구자들에 따르면 가르쳐야 하는 사람은 중요한 내용, 자신이 잘 모르는 내용을 놓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쩐 일인지 선생님이 언급하시는 자잘한 내용까지도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 수업 듣기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수업 직전에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수업 1분 전 어제 예습 때 적어놓은 큰 질문과 작은 질문 훑어보기. 둘째, 나도 저 선생님처럼 이 수업을 곧 가르쳐야 해 라는 마음 내기.